여기 코, 입술, 턱 쪽으로 가보면은 일단 이분은 여기가 많이 꺼지긴 했어요. 여기를 올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가 푹 꺼졌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주름도 더 심해져 보이긴 해요. 이렇게 여기가 미간 딱 인상 쓸 때 라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인상이 쓰는데 라인이 생기는데 여기가 푹 꺼져 있으면 주름이 좀 더 잘 보인다. 그래서 여기를 주름을 없애는 목적으로 올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기가 파여가지고. 그래서 보통은 코는 이렇게 중앙선을 잡고 디자인할 때 보통 요즘은 여기로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시술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한데 옛날에 니들로 많이 쓰긴 했는데 이렇게 찔러가지고 근데 그건 정교한 작업이 가능하긴 한데 좀 위험성이 있어서 여기로 이렇게 펑처에서 들어가면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긴 캐뉼라 있잖아요. 그거를 여기를 찌르지 않아도 이쪽으로 그냥 이렇게 연골 위를 타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연골이 뭐 이런 식으로 생겨 있는데 여기 사이를 타고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이제 필러를 깔고 내려오면 여기가 위에 조금 올라간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이제 실 같은 것도 그거보다 살짝 위층에 삽입을 하게 되면 좀 더 이제 고정력이 있어서 필러가 조금 퍼지거나 이런 게 걱정되시는 분들은 실리프팅이랑 같이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코는 이렇게 했고 간혹가다 코가 되게 길으신 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끝낼 수가 없어요. 캐뉼라 길이로. 그러면 이 위쪽으로 들어가서 이쪽을 마무리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코필러는 살짝 콧대를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목적으로 넣는 거예요? 보통은 그런데 보통 그렇기도 하고 아니면 수술 전에 내가 코를 높였을 때 어떤 모양인지를 알고 싶으신 분들도 있고 근데 수술 전에 하시는 거라면 실은 안 넣는 게 낫죠. 코 필러는 그냥 녹이면 되는데 실은 조금 유착이 돼서 콜라겐 형성이 되면서 조직이랑 같이 이렇게 융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수술이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필러만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수술을 할 생각이 없다. 그러면 코 필러랑 실리프팅을 같이 하시는 게 좋죠. 만약에 실리프팅을 했으면은 녹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녹는 시간까지 해서 몇 개월 후에 몇 년 후에 수술을 하면 좋아요? 보통 그냥 이제 PDO 실이 녹는데 6개월에서 이제 1년 정도 걸린다고 하면은 1년 이후에 하시는 게 좋긴 하죠. 근데 이제 뭐 그거는 수술하시는 분들이 괜찮다고 하면 뭐 진행해도 되는데 보통 수술하기 전에 근데 필러를 녹이러 많이 오세요. 왜냐면 그 공간을 확보를 하고 보형물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고 보통은 높이려고 많이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코가 많이 휘어있는 사람이나 매부리 코 있잖아요. 매부리 코 교정도 되게 좀 간편하게 할 수 있긴 하거든요. 수술을 하면 깎아내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매부리 코는 보통 여기 이렇게 튀어나 있고 아래가 움푹 꺼져 있는데 거기에 움푹 꺼져 있는 부분을 이 부분만 자연스럽게 채워주면은 조금 이렇게 균일하게 돼서 매부리 코가 좀 없어져 보여요. 좀 간편하게 매부리 코를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근데 코가 길면은 중안부가 조금 더 길어 보인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짧지 않은 사람이 코 필러를 맞고 더 길어 보일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그러니까 무작정 높이면 그렇긴 하겠죠. 근데 여기를 너무 꽉 채워버리면 더 길어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긴 자연스럽게만 채우고 끝을 조금 높인다 이러면은 중안부가 더 길어 보이는 그런 부작용은 없죠. 근데 여기부터 꽉 채워버리면 여기가 완전 모아이 석상처럼 이렇게 보이면 중안부가 더 길어 보이겠죠. 그리고 여기만 채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기도 채워요. 요 안쪽을. 근데 그거는 코끝이 많이 내려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여기를 조금 넣어주면은 이렇게 코가 조금 코끝이 세워지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필러도 넣고 실도 넣는 부위다. 근데 만약에 코에 필러는 싫다고 하면은 다른 대체 시술은 없는 건가요? 코에 필러가 싫은데 높이고 싶으면 실만 넣는 방법은 있고 그 외에 다른 대체 방법은 별로 없기는 해요. 왜냐면 코는 이 중앙도 맞춰야 되고 그게 그 볼륨 컨트롤을 잘 해야 되는데 다른 스킨부터나 뭐 콜라겐 이런 거는 볼륨 컨트롤이 가능한 게 아니라 그냥 쫙 깔아놓으면 알아서 너가 올라와라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필러나 뭐 아니면 필러나 실 이런 거 외에는 사실 할 게 별로 없죠.
끝? 질문 없어요? 네. 그러면은 입술로 넘어가면 지금 촬영 중인가? 네. 입술 필러는 뭐 간편해요. 여기는 사실 많이 위험하지도 않고 멍이 많이 드는 단점은 있긴 한데 여기는 되게 혈관이 발달이 많이 돼 있고 얇아요. 그러니까 되게 한쪽이 뭐 막힐 일도 별로 없지만 막힌다고 해도 여기를 점유하고 있는 혈관이 많기 때문에 부작용이 별로 없는 부위다 보면 돼요. 근데 멍이 좀 들 가능성은 커요. 대신. 근데 입술은 그냥 뭐 아랫입술은 요 안쪽으로 넣고 바깥쪽으로 필러를 많이 넣게 되면은 바깥쪽에도 넣기는 해. 이 라인이 너무 무딘 사람들. 근데 많이 넣으면은 이게 밀려서 요 인중 위쪽으로 이렇게 되면은 그 수염 있잖아요. 수염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절을 해서 여기로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하지 않도록 잘 주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 인중이 너무 길거나 인중이 선이 나이 들면서 흐려지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 인중 선 따라서 약간 필러를 넣어주면 인중이 약간 선명해지면 원래 어려 보이거든요. 그래서 애기들 보면 인중이 되게 선명해요. 근데 이제 할머니나 뭐 나이 드신 분 보면 인중이 길어지고 인중선이 잘 안 보이거든요. 이 굴곡이. 근데 굴곡이 보여야 이제 선이 보이는 거니까. 그래서 선을 조금 선명하게 해주는 시술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 인중이 조금 더 짧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너무 많이 주입을 하거나 너무 여기 끝과 끝부터 균일하게 완전히 많이 넣는다 하면 인중이 오히려 길어 보일 수 있으니까 조절을 잘 해야 돼요. 입술에 대해 궁금한 거 있어요? 인중이 나이 들면서 길어진다 했잖아요. 그거를 줄일 수 있는 수술이나 시술 같은 거 있어요? 수술은 인중 축소술 그런 거를 많이 하긴 하는데 여기를 이렇게 이제 잘라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이제 뭐 수술은 부작용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근데 이제 너무 길면 수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시술로 가능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인중선이 많이 무딘데 길어 보이는 사람들은 인중선을 살려주면 좀 짧아 보이고 여기가 조금 볼륨을 여기를 준다 하면은 인중보다는 입술의 영역이 커지는 거니까 인중이 좀 짧아 보일 수 있죠. 그리고 보통 입꼬리를 올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바깥쪽 있잖아요. 여기가 무거우면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입꼬리가. 그래서 여기 바깥쪽을 채워주면 여기가 무거워서 처지면서 여기가 올라가는 이렇게 효과가 있다. 근데 사람에 따라서 나이 드신 분들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입술이 안쪽으로 말려 있으면 거기를 아무리 채워봐야 올라가진 않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보통 여기 마리오넷 선이 엄청 꺼져 있거든요. 근데 그게 꺼지면서 여기가 처져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여기를 채워줘서 이렇게 받쳐줘야 올라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 구분을 잘 해가지고 해줘야 된다. 입술이 너무 말려있는데 무작정 여기를 많이 넣으면은 그냥 안쪽에 말려가지고 효과는 못 볼 수가 있어요. 가로 확장도 있잖아요. 그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가로는 이 길이 자체가 확장이 되는 건 아니고 입술이 보통 볼륨이 여기가 없고 여기가 조금 통통했다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이 바깥쪽까지 조금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통통하게 이렇게 채워주면은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 길이 자체 이렇게 늘릴 수는 없어요. 근데 좀 더 커 보이게 만들 수만 있는 거지 시술로는. 이거 수술로도 이거를 늘릴 수는 없어요. 찌죠. 그치. 네. 그래서 여기가 심부볼이라고 보통 많이 말하는 부위인데 심술보살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인대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걸쳐져서 여기에 얕은 지방층이 점점 쌓이고 근데 여기는 또 점점 꺼져요. 지방이 없어져요. 그래가지고 더 부각돼 보이는 거지. 그 주름선이. 그러면은 여기를 채워주는 시술을 하고 아까 팔자처럼 마찬가지로 여기는 리프팅하는 시술을 같이 해줘야 주름이 개선이 된다. 그리고 턱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이 뼈 자체가 작아져요. 뼈도. 근데 뭐 젊은 사람들도 턱이 작으신 분들은 턱을 넣는 게 훨씬 나는데 나이 들어서도 이제 턱이 점점 작아지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많이 파이고 이렇게 파이신 분들도 있고 그러면은 여기는 남자분들은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서양인들은 이거를 자기 매력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 제외하고는 여기가 좀 남자처럼 보여가지고 여자분들은 여기를 그냥 매끄럽게 채워주는 게 훨씬 예쁘거든요. 그래서 요 근육 모양이 이렇게 돼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지방이 빠지면서 여기가 쏙 들어가 보이는 거지. 그러면 여기를 채워주면 동그랗게 이렇게 예쁘게 만들 수 있다. 근데 턱이,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 턱은 이렇게 납작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납작하면은 이 뭔가 동글동글한 그 입체감이 없어서 예쁜 느낌이 안 들어요. 그래서 앞쪽으로 좀 빼줄 수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턱이 작아요. 작은데 이게 앞으로는 나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앞으로 빼면 안 돼. 그러면 마녀처럼 그냥 앞으로만 나와 보이는 거지. 그런 사람은 보통 이제 아래로 빼거나, 근데 이제 아래로 빼도 앞으로 조금 같이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보통은 여기가 꺼져 있어요. 입술 바로 아래 여기가. 그러면은 저는 여기를 채워줘요. 그러면은 여기 캐뉼라로 이렇게 들어가서 얘를 채워주게 되면 여기가 밀리잖아요. 어쨌든 여기 공간이 얘가 밀면서, 그럼 아래로도 빠지면서 이 여기만 툭 튀어나오지 않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구분을 잘 하면 예쁜 모양 만들 수 있다. 근데 이 턱 끝에 필러 넣으면은 이렇게 못 끼게 되겠네요. 처음에 초반에는 그렇게 하죠. 근데 이제 네.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근데 초반에는 당연히 눌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한 자리 잡히고 한 달 이후를 생각을 하면 이렇게 해서 눌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자리가 잡혀 있기도 하고 그렇게 뾰족하게 만들면 예쁘지도 않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눌러주기도 하니까 그건 전혀 상관이 없다. 턱끝은 좀 단단한 필러로 턱끝은 제일 단단한 필러, 코랑 턱끝이 제일 단단한 필러 하고, 이마는, 그러니까 이마, 코, 턱이 제일 단단한 필러거든요, 보통. 근데 이마는 이제 사람에 따라 달라요. 지방층이 너무 얇은 사람이 있거든요. 피부 얇고 근육도 얇은 사람은 캐뉼라를 들어갔을 때 그 뼈 위인데도 그 캐뉼라가 잘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단단한 필러를 넣게 되면은 그 필러 모양이 그대로 보이고 몰딩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부드러운 필러를 사용해서 채울 수밖에 없다, 그런 분들은. 근데 이제 엄청 두꺼운 사람들은 부드러운 필러를 그냥 넣어버리면 그게 볼륨감이 안 살아나요. 얘를 힘으로 들어 올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단단한 필러를 사용한다. 그리고 턱에서, 턱은 여기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 근육이 있잖아요. 이렇게 양쪽에 달려 있잖아요. 근데 이게 수축이 돼서 이렇게 쭈글쭈글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턱 필러를 넣고 나서 보톡스를 꼭 맞아줘야 돼요. 그래서 보톡스를 안 맞게 되면 더 금방 빠지기도 하고, 여기 모양이 이쪽이 먼저 빠져요. 이렇게 여기 밑에만 이렇게 더, 그러니까 앞은 잘 안 빠져도 요 밑에가 빠지기 때문에 모양이 어쨌든 유지를 잘 하기 위해선 보톡스를 같이 맞아주는 게 거의 필수다. 여기 마리오네트는 실리프팅으로 끌어올려도 되나요? 그렇죠. 보통 여기 실리프팅을 많이 하는 부위가 팔자 위쪽이랑 심부부, 이렇게 지방이 많이 아래로 처진 부위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리모델링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근막중에서 이렇게 끌어올린다 하면, 우리는 여기는 빠지는데 여기는 쌓이는 부위잖아요. 요거를 끌어올려서 이쪽에 놓는 그런 생각으로 하면 돼요. 리모델링 한다. 그러면 여기는 살 빠지는데 여기는 쌓이는 부위잖아. 그러면 여기를 리프팅해서 올리게 되면 얘가 여기까지는 안 올라요. 그냥 여기를 살짝 올리는 느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채워질 때는 채워지고 빠질 땐 빠지는 그런 그 구조가 되는 거지. 그럼 빠른 효과를 보려면 리프팅하고 필러 넣는 것보다 실리프팅이랑 필러를 같이 하는 게 한 번에 효과가 크겠네요. 드라마틱한 건 실리프팅 플러스 필러를 하는 게 좋고, 근데 이제 탄력 자체를 주는 시술도 필요하다 보니까 요거를 유지하고 자기의 탄력 자체를 살리려면 리프팅 레이저를 같이 하는 게 제일 베스트죠. 세 개를 다 하는 게. 그럼 실하고 6개월 후에 좀 더 처진 것 같아서 울세라 같은 리프팅 레이저를 받아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냥 한두 달 후에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한 달 안쪽은 이제 뭐 붓기도 있고 하니까 그 붓기가 있는 상태에 염증 반응이 정상적으로 일어나는데, 그 상태에서 레이저를 더 쏘아서 열을 발생시키면 그 다운타임이 더 길어지는 거죠. 회복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니까, 할 거면 하루에 레이저 리프팅을 하고 실리프팅, 필러를 다 완료하면 괜찮아요. 근데 이제 실리프팅을 하고 막 일주일 후에 레이저 리프팅 하겠다, 그거는 말리죠.